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 시간이 7시 44분입니다.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오늘 지수는 어땠나요? 오늘 보합이었죠. 제가 지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일간 차트이고, 잠시만요. 코스피 그리고 일단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오늘 시장이 좀 저도 좀 놀랬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장 막판에 와가지고 갑자기 훅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렇다 보면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 기간의 매도의 영향도 좀 있긴 했지만 오늘 장 막판에 수급도 좀 좋진 않았지만 일단 급락의 모습으로 거의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계속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죠? 플러스권을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가서, 그죠? 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돌아섰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루 전이다. 하루 전. 그래서인지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물의 수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지만 선물의 수급은 좀 좋았는데 갑자기 선물 현물 다 이제 갑자기 한순간에 확 변화하더라고요. 장이 흘러가면서 특히 이제 선물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선물이 이렇게 보면 선물의 외국인 수급이 쭉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이제 3시 언저리 정도 돼서부터는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엔 좀 조심하고 오후에 들어서는 매수를 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장 막판 3시경 정도 언저리에서부터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오늘은 매매를 하기 힘든 날이었어요. 매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일의 동시만기를 앞두고 특히 코스피는 좀 공방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조금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좀 많이 몰렸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갈수록 코스닥도 좋진 않았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어떤 좀 테마가 형성된 그쪽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좀 많았죠. 전기차는 아주 멋지게 계속 가고 있었고 최근에 다시 또 수소차도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소차. 근데 수소차는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지만 실적이 담보가 된다든지 어떤 무언가가 전기차만큼 이렇게 근접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수급이 시장에서 돈들이 이만큼이 항상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다니지 못할 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기성 어떤 투기성 이런 종목 위주로 좀 급등 급락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말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실적이 담보되지 않고 어떤 진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사실 꽤 많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내일까지는, 내일 특히 오전에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고, 오후에 들어서 어떤 대응을 한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오후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심리적인 영향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이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자리를 잘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어떤 매매하는 어떤 종목 치고는 괜찮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클릭을 하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바로 직전의 심리가 더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기계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늘은 심리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내일까지가 심리가 지배하는 어떤 전형적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수를 먼저 잠깐 간단히 보면, 지수는 요 라인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요 노란 박스권 요 언저리 정도 있잖아요. 못한다면 조금 더 약세가 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멋지게 돌파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하면 50일, 60일 이평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요.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업종에서 보면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쪽, 그리고 제약 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코스닥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코스닥에 가려면 코스피에서 그 전기전자가 가야 돼요. 당연히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어떤 금속 관련된 쪽도 상승하긴 하지만 반드시 전기전자 쪽이 가야지만 큰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오늘 중간에 고객분이 연락이 와서 LG전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가 체크해놨네요. LG전자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죠. 그러니까 LG전자를 사실은 한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요 언저리네요.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려다가 매도가 안 걸리고 바로 반등해서 조금 더 추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추매. 그렇죠? 아마 이 언저리부터 아마 가지고 계셨으니까 꽤 수익은 나셨을 텐데, 일단은 LG전자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적으로 무언가 담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심리라는 게 하나 있고,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전제 조건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트가 있고, 어떤 그 회사의 내재 가치들, 저는 그냥 실적이라고만 써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사실은 이 심리를 말씀드리려면 차트가 우선이 돼야 되고, 이 차트를 보려면 실적이 우선돼야 돼요. 그 말은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 그 다음 차트를 확인하는 거고, 그죠?
실적과 차트가 확인됐다면 심리적인 모습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순서인 거예요. 근데 보통 심리만 보고 혹은 차트만 봐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실적과 차트는 일단 웬만큼 담보가 됐다. 그래서 나머지 심리의 이야기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고객한테 LG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월간 차트를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여기가 월간이고 주간이고 일간. 저는 주간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이 월간, 그 다음 일간 차트라고 보고요. 사실 분봉이라든지 뭐 30분봉, 10분봉 다 중요한 지표이지만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보통 주봉, 월봉, 일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간 차트 상에서 저항의 어떤 그 영역에 들어왔으니 일단 좀 이 저항권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저항권을 돌파하는지 하락하는지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실적과 어떤 뭐 차트적인 것들은 다 담보되어 있는 거고, 일단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어떤 매물대 혹은 이평선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매물대와 이평선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도 될 수도 있어요. 매물대와 이평선들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 사실 어떤 심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물대는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도 좀 많고 이평선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관적인 좀 많다. 이미지가 많다. 보통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게 5일 이동 평균선, 20일, 60일, 120일, 뭐 그 이상 이렇게 쓰는데, 흔히 뭐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달의 수급을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선이다. 중요한 어떤 평균 가격이다. 60일은 세 달이니까 하나의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6개월이니까 반기잖아요. 반기라면 이 종목이 혹은 뭐 이 업황이 추세적으로 돌아서는지 꺾이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아니냐. 최소한 한 120일 정도 위에서는 매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많고, 200일 이평선 위에서만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 언저리에서 어떤 심리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이유는 사실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21일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19일 이동평균선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언저리 때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평균선을 단순하게 선으로 보고 그 선에서 선을 닿느냐 돌파하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 심리를 조금 읽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LG전자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종목을 한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1,000원이 되는 과정,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자마자 빠진 사람들 한 5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 울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주 힘든 구간을 지나서 다시 원래 본전가의 근처에 올 때쯤 사람들의 심리는 이거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지겹다, 겁난다, 힘들었다라는 어떤 심리 때문에 본전가 오기 전에 매도 물량이 좀 흘러내립니다. 매도 물량들이. 근데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이때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고 바로 또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심리가 하나 있고, 거꾸로 반대로
1,000원에 사서 1,000원으로 가는 과정인데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한 1,500원 정도 됐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는 긍정적이에요. 거의 다. 모두 손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다시 본전가인 한 1,100원 정도까지 와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언저리 왔을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이게 진짜로 내려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반등할 거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요런 모양을 가지죠.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런 거 안에서 이 저항과 지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있다.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최근 20일 안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아주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머물러 있다면 최근 20일 정도의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20일 동안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의 종가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 평균 가격에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항, 지지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던 경우에는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아래에 있던 주가들은 올라가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히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저항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동평균선으로도 이평선으로도 어떤 중요한 지지 저항을 보지만 어떤 가격의 끝선들, 가격의 끝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곳에서의 물려있던 심리들 이런 곳에서도 지지 저항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간 차트 LG전자인데 보통 한 10년치 정도는 저는 깔아놓고 보거든요. 월간 차트 보면 제가 별표해놨던 거 보세요. 이런 모서리에 있던 가격대들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쭉 초록색 근 선이 꽤 많은 구간을 만나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는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구간들을 보통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 좀 놓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월간 차트상에서 LG전자는 심리적 저항대가 한 89,000원 정도이거든요. 약 89,000원 정도 때 돌파가 되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89,000원을 만약에 돌파가 실패하면 빨리 회수를 했다가 이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한 번에 내려오는 1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번은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2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번 경우는 떨어진 듯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4번 경우는 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저항 구간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이런 경우를 뺀 나머지 1, 2, 3, 4 요런 케이스들은 한 번에 조정 혹은 속임수 흔히 이거를 뭐 트랩이라고도 하고 페일리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의 약간의 힘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을 조금 조절해도 한다든지 왜냐면 이 종목이 진짜 갈지 안 갈지 확률은 좀 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이익 실현을 아예 해버린다든지 이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죠? 좀 경계해야 할 어떤 느낌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차트 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에 뭐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최근의 사례들. 최근에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종목들로만 보여드려 볼게요. LG전자 방금 봤죠? 삼성 SDI. 또 10년 차트를 보면, 10년 정도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요 언저리, 혹은 요 언저리. 그쵸? 제가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를 긋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는 벌써 돌파했잖아요. 그죠? 여기. 요 선은 벌써 돌파했죠. 근데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이런 전고점 어떤 매물에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 저항이 근접한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종목도 21만원 정도 선. 삼성 SDI도 21만원 정도 선에서 21만 1,000원이네요. 여기 신고가가. 이 언저리에서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만약에 여기 어떤 저항대가 있으면 종목이 이렇게 근접해서 확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확 올라왔다가 살짝 내리고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떨 때 올라가느냐. 당연히 조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잠깐의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그 회사가 진짜로 돈을 버느냐, 흔히 실적이 좋으냐, 이 회사의 업황이 돌아서느냐, 혹은 이 회사에 어떤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나와서 전혀 다른 회사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올라서지 못했던 어떠한 가격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든지, 어떤 모멘텀이 있다든지, 이런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은, 실적은 항상 최고의 실적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 최고 실적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거리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뚫을까 못 뚫을까라고 보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그죠? 그럼 가야죠. 과거에 못 뚫었던 이 21만원대 벽을 뚫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월간 차트 상에서 이 정도인데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월간 차트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 많아요.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거지, 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캔들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런 꼬리들, 요거를 이제 꼬리라고 하는데, 요 위에 요런 꼬리들, 이런 것들 있죠. 다 꼬리들이 많죠. 보통 시세가 전환될 때 이런 꼬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월간 차트에 이런 꼬리가 달리지 않고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야 돼요. 보통 이 꼬리를 꼬리라고도 하고 스파이크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 있는 NC소프트의 월간 차트를 볼게요. 이제 이 초록색 선이 눈에 보이시나요? 과거에 한번 매물대를 제가 한번 거볼까요? 한번? 여기 끝선들이 좀 만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여기도 좀 찌글찌글하죠.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이 회사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과거에 2011년도에 이 고점을 여기서 한 4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그죠? 강하게. 그럼 이 회사는 한 향후 10년까지에 걷지 않은 새로운 신고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목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의 어떤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매도가 나오지 않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아직 끝을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한 NC소프트는 적어도 50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50만 원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면 좋고, NC소프트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다 최고 실적 것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가 일부 선을 안 그어놨는데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선은 임의대로 좀 그어지는 좀 면이 많아요.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선이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제가 요거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선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어서 그어보기도 하고, 그쵸?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요런 선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여기랑 이 밑선들이 만나는 요런 선들, 그리고 지금 위에 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게 월간 차트니까 이러지, 일간 차트로 보면 이거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었어요, 사실.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종목은 과거에 요 정도의, 그쵸, 요 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요 정도의 어떤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거나 돌파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걸 한번 보면, 이 라인 때 지지를 확실히 생겼어요. 89,000원에는 확실히 지지의 영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근데 앞으로는 여기 12만 2,900원, 약 13만원 언저리 때, 약 13만원대에 단기 어떤 저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3만원대 단기 저항. 지금이 12만 4,750원 정도, 여기 제가 잘못 봤네요. 현재 11만 6,300원이니까 이것이 13만원까지는 회사가 멀쩡하고, 기간의 매수도 좋고, 어떤 좋은 호재거리도 9월 말에는 있고,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3만원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차트 심리로 봤을 때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가 대비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크진 않죠. 하지만 저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SM을 볼게요. SM 월간 차트. SM 보면 딱히 매물 그리기가 애매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요렇게 닿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넘었고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넘지 못했고, 여기는 넘었고 넘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선이라고 하면 주가가 속이고 빠지는 거를 트랩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이 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는 거를 페일리어라고 해요. 실패. 트랩.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 도달하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주가 시세라는 것은 어떤 페일리어와 트랩 플러스 이것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이 방법으로 다 좁혀 들어가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어떤 캔들부터 선물 옵션부터 뭐 일목균형표, 뭐 엘리어트, 갠, 일목균형표, 파동 이론들,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다 섭렵하고 났을 때
결국 얻어지는 것들은 사실 트랩과 페일러의 어떤 것이 전부다 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 이동평균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여지기도 할 때도 많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 매매를 하는지. 돌파 매매, 보통 매매를 할 때는 요런 그 전고점들을 뚫을 때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빠질 때가 매매가 아니고, 이런 구간에 매매를 하는 거고, 여기도 전고점을 뚫을 때 매매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일단은 이 종목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이 종목은 과거의 어떤 매물대 라인이 조금 약하긴 해요. 사실 이 정도로 한번 거보면 요런 데서 살짝씩, 그쵸?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SM은. 근데 SM이 약 한 4달 정도로 조정받았어요. 4달 정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돌파했어요, 현재.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저항은 이 정도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5만원대 정도까지. 지금 3만원이니까, 그죠? 앞으로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때 하락할 때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이때 이 구간에 많이 반영이 돼서 쉽지 않게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매물이라고 하면 한 2년 정도까지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2년. 횟수로 2년.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2년이라고 하면 2년의 기간.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지금부터 과거로 2년이면 약 1년, 여기가 약 한 1년, 약 한 1년 정도, 여기 약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이 2년 정도까지의 어떤 이 매물벽은, 저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기에 안 좋은 기업으로 이 가격대를 쉽게 돌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한 달 안에 어떤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한 3개월 혹은 뭐 6개월 정도 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짜 보통 한 30% 50%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하지 않게 가는 게 좋고, 만약에 뚫어서 이 라인까지 왔다, 5만원대까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문은 뭐일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앞선 한 7만원 정도 대에 어떤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라인대에서. 그렇죠? 일단 큰 그림으로 월간 차트를 보고, 이 월간 차트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위치다. 기본으로 실적과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다면 심리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도 차트로 설명하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주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관적인 거긴 해요. 주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심리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통계적으로 승률이 높았던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면 최근에 내일까지도 지수는 뭐 그닥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를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코스피 지수도 보면 어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를 봤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도 한번 과거에 이 밑에 선을 긋지 않은 이유는 벌써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긋지 않았는데 요런 게 걸릴 수 있겠죠. 이 초록색 선에서는 여기서 한번 실패를 하고 여기서는 속임수가 있었다 라는 거겠죠. 이 가격 구간에서. 근데 이 가격 구간의 월간 차트상 가격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200은 아마 다시는 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2200포인트. 근데 이 앞선 어떤 무언가가 없잖아요. 현재 코스피는. 어떤 안 좋은 기억에 무언가가 하나도 없죠. 현재 코스피.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최근에 보면 3분기, 4분기에 어떤 모멘텀들이 실적이 더 좋고 그죠?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심리적으로도 어떤 좋은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KC도 저희가 매매를 했잖아요. SKC는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일간 차트 상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꼭 월간에서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중요한 지지가 되는 이런 라인에서 지금 딱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심리적인 벽이 있는 라인에서 추가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언제 들어가냐라고 하면 이 선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조정을 받고 간다든지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 구간에 매수하거나 혹은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이럴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빠지면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종목을 약간의 물량을 좀 덜고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SKC도 이 회사가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가 결정되는 건 심리도 있지만 이 회사가 변했느냐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느냐가 관건인데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KC는 달라진 회사예요. 이제 과거의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72,000원 가격대라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 월간 차트로만 계속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 번은 해야 될 거였거든요. 삼성전기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는 어때요? 좀 많죠? 좀 헷갈리실 테니까 좀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월간 차트로 항상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보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다이죠. 여기도 살짝 실패했죠.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실패 여기 뭐라니 테스트 트랩 속임수 실패 그리고 여기 와서는 한번 또 트랩이 있었고 여기서도 트랩이 있고 페일리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쭉 흘렀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1000원짜리 이렇게 오면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실 요 모습에서 본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눌림이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눌림이 한번 나왔고 지금은 이 11만원 정도대 앞으로 한 1, 2% 앞에 있는 11만 요 1000원 이 가격대가 중요한 어떤 무언가가 돼요. 여기를 뚫는다면 이 여기까지도 가겠죠. 이런 라인 때까지도 13만원, 16만원도 가겠죠. 저는 여기 충분히 간다라고 봐요. 왜냐면 삼성전기는 U가 생겼잖아요. 그죠? 듀얼 카메라. 이제 듀얼 카메라는 과거에 하이엔드 제품은 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핸드폰에는 다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죠?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도 이런 카메라가 갈 거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가 생겼다. 과거의 삼성전기가 아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단번에 지금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따라 들어가려고 했다면 분할로 따라 들어가든지, 그죠? 단번에 무언가 승부를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트랩이라든지 어떤 이게 속임수, 어떤 실패, 어떤 그 어떠한 가격대를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왔다가 밑에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속임수를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는 게 주가의 시세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보통 산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기를 이러한 전고점들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이겠구나. 그죠? 이게 여기 전고점을 또 깨지 않고 내려가면 더 한번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선들을 실패할 수 있느냐, 속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정통은 이거겠죠. 이렇게 간다면 무조건 깨면 여기를 가는 거죠. 그렇죠? 깼을 때 여기가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경우, 이걸 가장 많이 잘 썼던 사람이 과거에 제시리공모, 그리고 니콜라스 다비스, 그리고 윌리엄 오닐도 있죠. 사실 좀 많아요. 좀 많은데 대표적인 분들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지지 저항을 좀 그려봐야 돼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동평균선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일단 오늘 상승 섹터 저희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만 좀 설명드릴게요. 월간 차트로 한번 지지가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볼게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을 수 있다. 20%가량. 오늘 15% 올랐죠. P&E 솔루션 역시 한 10%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또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10%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여력이 있다. 이 만원의 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일진 머티리얼즈 어때요? 과거 10년을 보면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다 돌파됐어요. 현재. 그렇죠? 이 과거의 이 매물대들을 여기 매물대를 강하게 뚫으면서 이 과거의 매물대까지 다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2차 전기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장주. 거칠 게 없어요. 지금 뭐 코스모나 P&E 솔루션들은 다 후발주자예요. 따라오는 것들은.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즈의 회사는 아마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세계 1위 회사였어?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아마. 진성 TC도 어때요? 저희가 이 구간에서 한번 저희가 일간 차트로 보면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5월달. 근데 5월달에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도 추천했었네요. 지성TC의 어떤 전방산업이 좋다. 그죠? 미국의 캐터필라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 건설 관련한 업종이 하반기에 좋다.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진성TC, 뭐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두산바켓 이렇게 있죠. 일단 그거 종목은 일단 다음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거 월간으로만 보는 연습을 좀 할게요. 진성TC는 어때요? 지금 딱히 없죠. 지금 현재 뭐 매물벽이라고 하면 요 언저리
혹은 여기 뭐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성TC는 앞으로 상방으로 꽤 많이 열려 있다. 그죠? 지금 10,000원이니까 13,000원까지 간다면 한 30% 가까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카프로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언저리 정도. 카프로도 한 30% 정도는 열려 있다. 카프로는 최근에 추천을 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추천을 했고, 여기서 추천했는데 추천하자마자 좀 눌렸다가 오늘 또 다시 강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월간 차트로만 한번 카프로를 본다면, 주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도 사실 주간 차트는 거래량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주간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이 없이 보고, 혹은 어떤 뭐 보조 지표만 깔리고 본다면 그거는 진짜 주간 차트를 보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요거 월간 차트를 볼게요. 월간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일단은 요 앞선 여기 정도가 하나의 무언가가 있죠. 요때 만약에 어떤 샀던 사람들이라면 쭉 왔다가 본정가까지 오면 한번 막 눌릴 거예요, 한번. 그죠? 그래서 이런 눌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요 라인대에서는 어떤 조정이 열릴 건데, 이 카프로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현재의 모습은 시세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시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예측은 미래에 대한 예측, 흔히 말해서 예상이 아닌 예측은 하지만 달라지는 어떤 시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시세에 따라가야 돼요. 그죠? 시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예상과 예측은 아닌 예측은 할 수 있다. 이건 일목사님이 이야기한 거고, 자존심을 버리자라는 건 모두 다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하시고, 상방은 열려 있지만 시장의 시세는 달라지고 그때의 다른 또 대응을 세울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좀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도 많이 갔죠. LG화학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왜 강했을까요? 왜 강하다고 봤을까요? 보면 이 전고점들을 강하게 뚫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강하게,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으려면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한 거래량이라는 거는 확신 매수자예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큰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이 고점의 라인대의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것들을 또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로 인해서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저항인 거지 물리적인 저항이 아니잖아요. 이 심리적인 저항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저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심리를 내가 자신이 가슴에 두고 있으면 그게 역시나 자기실현적인, 어떤 주식은 자기실현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자기실현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진짜로 거기가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제가 오늘 무슨 뭐 돌을 닦는 도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시세라는 것이 원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LG화학도 이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한 7%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뚫어버리면 여기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데, LG화학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LG전자, 아까 설명드렸죠? LG전자는 과거의 LG전자가 아닙니다. 이제 LG전자는 많이 변화하는 회사이고,
그쵸? 많이 변한 회사. 그쵸? LG화학도 달라진 회사.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하락했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떤 매물의 흔적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잡는다라고 하면 요 구간 라인이에요. 이 구간. 이렇게 주가가 스파이크를 치고 내려와서 한번 찌글찌글하고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스파이크 치고 다시 올라가고 찌글찌글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는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일간 차트로 보면 오늘 이런 모습을 좀 잡았는데 아마 내일 정도도 아주 좀 중요한 의미가 좀 될 것 같고 대명도 일단 좀 내일까지 좀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대명도 월간 차트를 한번 보면 그렇죠. 요 라인대에 살짝 뭔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약간 어거지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을 때. 그렇죠. 요런 선들 이렇게 그을 때 어거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은 제가 단기로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단기로.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으면 25% 정도 수익 나고 끝나는 구간이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내일 정도까지 보고 만약에 반등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반등이 좀 약하면 슬슬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광통신도 일간 차트를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어제 종가를 어제 저가를 오늘 종가상 해치지 않으면 보유합시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입니다. 어제 저가를 오늘의 종가가 올라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는 거고 월간 차트로도 대명을 보면 근데 거의 다 왔죠. 시세가 그렇죠. 다 왔다라는 게 이런 영역들 안에서 여기를 돌파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월간 차트에서 보니까 그렇지 한 30% 정도 상방으로 열린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한광통신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한광통신은 제가 방송에서 좀 길게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방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저는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정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심리적인 어떤 저항, 전고점, 트랩과 페일리오의 어떤 돌파 매수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이 뭔지 이동평균선 혹은 그걸 이용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은 일목균형표에서의 어떤 기준선과 전환선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심리랑 엮어서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음에는. 그리고 내일의 관심주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월간 차트로 보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상 저는 지금 관심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V원텍 그럼 일간 차트로 볼게요. V원텍은 어때요? 지금 그때 요 최고의 거래 상장 이후에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 라인에서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한 번은 빠졌고 이번에는 뚫고 가잖아요. 뚫고 가는데 이 위에서 거래량은 비록 줄었고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거꾸로 말하면 이게 지금 도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상승세와 매도세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묶여있는 모습에 거래량이 좀 꺾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좀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를 뚫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바닥으로 올지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좀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저는 좀 좋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셔도 좋다라고 보고, 저는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캐시텍 월간 차트 볼게요. 캐시텍 월간 차트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뭐 걸리는 게 없죠. 매물이 항상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런 회사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매도할 때 월간 차트상 이렇게 쫙 뻗은 종목들 있죠. 이렇게 쫙 뻗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일간 차트를 딱 펴놓고 매수 매도를 하면 크게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너무 고점에서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에서 좀 매수하면 잘 빠져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회사는 시장이 항상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간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 고점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간 차트에서 보면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이 라인대 있죠. 이 라인대를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그렇죠? 요 노란색 영역권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한번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수급선도 일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 정확히 다 정배열이고, 그렇죠?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잘. 꺾일 때는 잠깐 쉬는 거고 다시 정배열 펴지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다시 정배열이 다 펴졌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그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정배열이 펴지고 있죠. 다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시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수익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의 관심주도 4개 정도 말씀드렸고 좀 길게 방송을 했는데요. 내일의 시장은 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치열한 시기예요. 이럴 때는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고 구경하고, 왜냐면 시장은 내일도 열리잖아요. 그죠? 모레도 열리고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한참 치열하게 싸울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좀 구경하시는 이런 전략. 내일은 아마 그 정도를 좀 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에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답글이나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